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작년 한 해도 저희 찻변을 이용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드디어 라이브 법률 상담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맨스 스캠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무엇인가요? 로맨스 스캠 하면은 로맨스하고 스캠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로맨스는 다 아시죠?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스캠이라는 것은 사기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즉 사랑을 빙자해서 이성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어떤 신종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다른 것인가요? 네,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뭐 사기라든지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게 만듦으로써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범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믿기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공갈 이거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겠죠. 즉 사랑을 믿기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기망을 합니다. 상대방을 속인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의 한 부분,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적용되나요? 예,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혹은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환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스 스캠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이상 당연히 이 경우에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적용이 됩니다. 로맨스 스캠이 사기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사기로 인한 피해 환급법이 적용되려면은 사기나 공갈 협박이 해당돼야 되죠. 이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근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기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로맨스 스캠 하면 어떤 그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라면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주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돈을 증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사기에 해당되기는 어렵겠죠. 왜? 실제로 줄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속았든 안 속았든 줄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 환급법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기에 해당돼야 되죠. 그 두 번째로 만약에 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게 증여했다라고 하면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게 퇴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속았다는 점, 두 번째는 내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라는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진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나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 뭐 112 전화하셔가지고 신고하시고요. 만약에 전화로 해서 그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주고 그걸로 조치를 취해주면은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그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실 경우에도 경찰서에 되도록이면은 각각 경찰서에 출두하셔가지고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그거를 열람 복사 받아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만약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융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그 다음 또 하나는 사기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상대방
계좌의 그 금융기관, 이 두 개 금융기관 아무데나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기관에 신고할 때는 그냥 있었던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금융기관이 알아서 지급 정지라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근데요,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 가다가 그러한 조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저 피해 구제 받고 싶습니다.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녹음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까 어디에 하면 된다고 그랬죠?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고인, 피해자의 개입 없이 그 다음 절차가 굴러갑니다. 즉, 만약에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는 금융기관에 이거 바로 지급정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혹은 금융기관에 신고했다라면은 당연히 금융기관 그 자체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지급정지가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사기 계좌가 동결됐기 때문에 사기 계좌에 들어있는 그 돈을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 계좌의 명의자가 이 예금 채권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라는 채권 소멸 절차라는 것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전부 다 주재해서 하기 때문에요. 피해자께서는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소멸 절차에 관련된 공고 기간만 해도 2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하나는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금융기관에 신고하신 분들은 이 가해자, 범인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고소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입건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즉, 경찰의 조사, 수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한 피해자를 위한 그 환급 절차, 이거는 이것대로 굴러가고 별도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경찰에서 부를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진술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로맨스 스캠이라는 표현을 아예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혼인해 준다고 해서 그걸 믿기로 해서 내가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시면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인 사이에서는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자, 거짓말인 점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로 증여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빌려주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형사적으로도 로맨스 스캠에 관련된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당한 그 금액도 전부 회수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오늘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